네, 시청자 여러분, 김용민 브리핑 함께하고 계신데요.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곧바로 합의기를 진행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불안해하는 시청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쾌한 해설을 준비했습니다.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의 대표이신 이희성 변호사님 연결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이희성 변호사입니다. 네, 이희성 변호사님. 네, 자, 변호사님, 네. 오는 6월 3일 대선 전에 상고심 판결이 나올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3일 전에 상고심 이재명 후보의 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0%라고 생각합니다. 0%요? 절대 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이렇게 서둘러요? 서두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대법원이 서두르는 것 같아요. 약간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네네. 기존에도 일단은 대법원은 소부라고 하는 대법관 사인으로 구성된 재판부가 있고 네. 전원합의체 대법관 전원으로 구성된 전원합의체가 있거든요. 예. 소부에서 심리를 하는 경우는 오히려 재판 기간이 굉장히 단축됩니다. 예. 단축되고 전원합의체에서 재판을 하는 경우는 굉장히 사건 자체가 복잡하고 예. 그리고 또 그 13분의 대법관들의 각각의 의견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의견들을 정리해 나가는 과정이 예. 굉장히 지난합니다. 그래서 예. 판결 선고 기일까지는 소부에서 판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요. 원래 이제 박영재 대법관을 주심으로 지정해서 사건을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소부에 배당을 했는데, 이러면은 좀 맞습니다. 빨리 나올 수가 있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2시간 만에 입장을 바꿔서 대법원장 직권으로 전원 합의체에 회부했는데, 이러면은 더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예전에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일 때 2019년 9월에 2심 판결을 받고 그 이듬해 7월에 이제 대법원 판단이 나왔단 말이죠. 무려 10개월 정도 더 걸렸습니다. 10개월 정도 걸렸어요. 이렇게 보면은 전원합의체로 넘어가면은 당연히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많은 언론들은 당장이라도 그 대선 전에라도 결론이 나올 수 있을 것처럼 지금 떠들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고 더 나아가서는 불안해하시기도 합니다.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전원합의체 회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사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거 제 추측입니다만 예. 혹여라도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예. 지금 전원합의체로 사건이 넘어가면서 네. 이런저런 추측성 보도들, 추측성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렇죠. 국민의힘은 또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이익에 불합하게 아주 인수격으로 이러한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것을 아주 인수격으로 자기 유리하게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저기 그러니까, 주진우가 대표적이죠. 국민의힘. 네, 마치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것은 항소심 판결이 부당하고 위법한 판결이기 때문에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것이다라는 식의 네. 추측과 억측이 난무하도록 해서 대선 선거판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어떤 불리한 기류를 형성할 수 있도록 조희연 대법원장이 그러한 턴을 깔아준 게 아닌가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네네네. 그런데 사실은 그 전원합의체 회부하는 사건들은 네. 좀 전에 대법원 판례와 견해를 달리해서 예. 그 판결을 바꿀 수 있는 경우, 그리고 예. 또 중요한 법률 문제나 또는 사회적으로 영향이 큰 사건, 네. 이러한 경우, 그렇죠. 또 하나는 그 소부 구성원들 간에 견해가 엇갈리는 경우, 예. 이런 경우에는 전원합의체로 회부를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과거 우리가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게 전원합의체 회부가 됐어요. 네네네. 이 회부가 된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사회적으로 너무나 그 파장이 크고 영향력이 큰 사건이기 때문에 당시에도 회부가 된 것이거든요. 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예. 이재명 후보가 야권의 독보적인 유력 대선 주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회적인 영향력과 파장이 너무나 큰 사건이기 때문에 결국은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를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나온 보도를 보니까 말이죠. 4월 24일에 재판이 속행된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대법원 재판이요? 예. 선거법 재판 예. 전원합의체 24일 속행된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해석할 만한 것인지. 대법관 서울 24일 날 속행된다는 것은 제가 뭐 그 기사는 아직 못 봤는데 네네. 4월 24일 날 속행된다는 의미는 대법원은 그 법정에서 구두변론을 통해서 공개적인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네. 대법관들이 모여서 그 1심, 2심을 거치면서 네. 시작된 그 재판 기록을 가지고 심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심리가 속행된다는 네. 그런 취지고요. 예. 4월 24일 당연히 바로 판결 선고기를 잡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워낙 이 사건이 예. 중요한 사건이고 쟁점도 많기 때문에 네네. 당일날 바로 선고기를 자체는 절대 잡을 수는 없다고. 혹시 그 대법원이 직권으로 이른바 파기 자판을 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0%라고 생각합니다. 0%. 그것도 역시 0%. 예, 0%. 왜 그러냐면 예. 지금 1심에서 이재명 후보가 네. 징역 2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반으로. 그 판사는 이제 한성진 판사. 예. 예, 그래서 항소를 하면서 항소 이후로 법리 오인, 사실 오인, 그다음에 양형부당을 주장했어요. 예. 양형부당을 주장했는데 그 무죄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무죄가 나왔는데 네.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예. 양형부당에 대해서는 아예 판단 자체를 하지 않았어요. 네. 항소심에서 양형부당 자체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검찰이 상고를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상고심에서는 항소심에서 판단하지 않은 양형부당 부분에 관해서 스스로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항소심에서 판단을 안 했기 때문에 예. 항소심으로 내려보내야 됩니다. 예. 원심으로 그렇죠. 내려보내서 양형부당에 관한 판단도 받아봐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파기 자판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파기 환송을 했으면 했지 파기 자판을 대법원이 할 수가 없다. 예, 절대 할 수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무죄로 올라왔으니까 또 예. 예. 그렇게 설명이 가능하겠네요. 딱 떨어지는데 계속 파기 자판이 가능하다고 수구 언론들 또 저기 국민의힘 의원들 떠들어대고 있으니 우리 국민들 심사가 복잡해질 수밖에요. 예. 아니, 국민의힘 의원분들 중에서도 그 예. 소위 말하는 변호사나 판검사 출신 의원님들, 율사 출신 의원님들이 계신데 네. 그분들이 제가 볼 때 법조적인 양심까지도 그냥 저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예. 생각이 들어요. 정치적인 어떤 이해 득실 때문에 네. 법조인이라면 누구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그럼요. 알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네. 법조인으로서 기본적인 양심조차 내버리고 그냥 정파적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법률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좀 어이도 없고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예, 적어도 이제 그 국회의원 말에 대해서 귀 기울이셨던 분들, 우리야 뭐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만은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좀 이제는 옥석을 가릴 때가 됐어요. 그동안 무슨 윤석열이가 직무에 복귀한다 이딴 소리를 그냥 날마다 해대서 사실인가 보다. 저 사람들이 그래도 전직 검사고 전직 변호사니까 설마 허튼 말 하겠어? 이런 기대를 갖고 들었다가 다 그냥 번번이 사기당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좀 이 친구들이 뻥을 칠 수도 있다. 이런 생각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말이죠. 예. 자, 이거 말고도 이재명 대표 재판이 많습니다. 정치검찰이 터무니없는 기소를 해가지고 지금 재판이 5개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당 3번 재판을 받는다면은 3, 5, 15, 15개의 재판을 이제 지금 받아야 될 상황이고 이 중에 3개가 끝났는데 지금 공직선거법뿐만 아니라 1심이 끝난 위증교사 사건 그리고 대장동 백현동 미래 성남 FC 사건 요게 하나고요. 그리고 불법 대북 송금 사건 하나 그리고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하나 이렇게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 6월 3일 대선에서 만약 대통령에 당선된다면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형사재판이 중단됩니까? 아니면 대통령 재임 중에도 계속 재판정에 불려 나가야 합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도 예.
지금 우리 헌법 84조에 의하면은 네. 그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런데 일부 뭐 여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재직 중에 소추를 당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이미 기소된 범죄에 대해서는 재판을 받아야 된다. 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네. 그런데 헌법 84조는 명확히 소추 당하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거든요. 소추라고. 예, 기소라고 되어 있지 않고 소추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기소라고 하는 것은 검사가 본인이 유죄라고 판단한 어떤 형사 범죄에 대해서 네. 형사법원의 그 유죄 판단을 구하는 행위가 예. 기소이고요. 예. 소추라고 하는 것은 예. 기소와 소송 수행을 포함한 개념입니다.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기소된 범죄에 대해서도 소송 수행까지를 포함하는 게 소추이기 때문에 네. 재판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소추당하지 아니한다고 했으니까요. 네. 기소도 안 되고 예. 소송 수행, 예. 재판 진행도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소추라는 의미는 네. 기소보다도 훨씬 넓은 의미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 당연히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당선이 되신다면은 네. 당연히 모든 관련 형사 사건의 재판은 중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통설적인 거의 법학계의 통설적인 그런 견해고요. 네. 그리고 아주 극소수의 의견을 가지고 극소수의 의견도 아니에요. 사실 그 사람들 나름의 의견이지. 네, 그런 네, 의견을 표현하고 있는데 예. 헌법이 명백하게 기소가 아닌 소추라고 규정한 점을 네. 규정에 주목하시면은 예. 당연히 재직 중에는 재판도 진행되지 아니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유, 변호사님 명쾌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나중에 스튜디오에 한번 모시겠습니다, 변호사님.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이희성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